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자, 한번 보면 열을 나는 한자 1견지 10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네 번째 시간에는 분별할 변자를 가져왔는데, 분별할 변입니다. 분별할 변자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쌀미자와 관련도 많지만은 한편으로 또 생긴 모양을 잘 보아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분별할 변자는 많이 나타나죠. 많은 글자는 아니고 일단 이 10개의 글자를 가져와 봤는데, 이 분별할 변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분별할 변은요, 기본적으로 쌀미자와 관련이 있지만 먹는 쌀이란 개념이 아니고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자, 쌀미자의 초기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한자에서 아주 정미하고 작은 것을 점을 이렇게 4개 찍은 것을 적을 소자로 나타냈고요. 3개만으로는 작을 소자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점이 이렇게 작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은 아주 사람의 육안으로도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기온의 상태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쌀미는 우리가 눈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쌀미를 곡식의 종류로만 한정할 것 같으면 각골문 시대에 나타나는 글자는요, 이처럼 아주 정미한 아주 작은 곡식 알갱이 같은 것을 이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돌이든 아니면 밀개와 같은 집게와 같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때 도구든 아니면 이런 형태든 수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은 알갱이를 어쨌든 작은 알갱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먹는 곡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미자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쌀미자를 쓸 때 아래쪽에 나무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기본적으로 쌀미는 열십자에 작은 점주 4개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쌀미자에 나타나는 이 열십의 의미는 벼의 상태, 껍질이 있는 벼의 상태에서 껍질을 벗겨내어 알맹이만, 그죠? 알맹이만 나타나는 상태를 우리가 먹는 쌀이라고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별할 변자는 기본적으로 각골문 시대에 이미 열십자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각골문 시대의 열십자는 숫자 7의 의미가 강하다 그랬죠. 숫자 7의 의미가 강하고 소리의 치의 의미가 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로 그런 거 있죠. 저기 어떤 물건을 치워라 할 때 치 있죠. 치. 이 말은 어느 한 곳으로 구분해서 따로 두라는 이야기거든요. 치우다라는 말은 치우다. 자, 그래서 아주 작은 요 기운이나 이 어떤 현상이나 것들을 따로따로 구분해 놓다는 말입니다. 구분해 놓다는 말이고, 이게 따로 구분해 놨는데 근문시대에 와서는 따로 구분해 놓은 상태가 각자의 뿌리, 여기 보면 여기 쌍날철하고 같거든요. 뿌리를 거기에 뻗는다는 겁니다. 각자 치워 놨는데 거기서 뿌리를 뻗고 자리를 잡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분별하다고 지금 우리가 한자어로 쓰고 있지만은, 자, 분별하다는 나눌 분자에, 자, 요거 같으면 나눌 분자에 요 별하면 그냥 떨어질 별, 이별할 별자죠. 자, 그러니까 따로 떼어놔서 나누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글자에 나타날 때는, 자, 뿌리를 잡아, 꼬리 자체가 뿌리를 잡아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분별하다라는 말은 각자의 역할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제각각 살아가다는 의미인 거죠. 자, 그것이 물건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일이든 간에 각자의 역할은 각자의 것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분별할 변자는 따로따로 각각 나누어서 제 인생을 살아가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분별할 변자는 따로 이 분별할 변자가 있습니다. 따로 분별할 변자가 있는데, 이 글자를 살펴볼 것 같으면 위에 원래는 요 아우를병자였어요. 아우를병.
아우르다는 말은 설립자가 두 개 있는 거죠. 자, 아우르다. 자, 원래 설립자는 한 사람의 대인이라는 것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자주 선거를 하든지 자기 영역의 최고의 지배자가 되어서 자기 땅을 다스리고 자기만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근데 각각의 따로따로 영위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의 개념으로 연합을 하든 하나의 개념으로 함께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이제 아우를 병자로 생각하는데, 이 아우를 병자가 따로따로 또 독립을 하면 어우를 병이 돼요. 어우를 병. 자, 어우르다. 어우르다는 우리 친구들끼리 어울린다는 말을 쓰고 있죠. 근데 각자의 살면서 또 친구라는 개념에 또 하나의 또 생활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어우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우르다와 어우르다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우르다는 원래부터 하나의 개념으로 뭉쳐져 있는 것이고, 어우르다는 각각 다른데 조건이나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분별할 변자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각각 다른 위치로 살아가게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분별할 변입니다. 분별할 변. 말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그래서 분별할 변자가 이제 나오는 글자를 보면 이제 맨 먼저 나오는 게 요 차례 번자인데, 차례번. 차례는 순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밭전자가 나왔거든요. 이제 농사로 칠 것 같으면, 이거 뭐 농사뿐만 아니고 사람 농사든 식물 농사든 마찬가지입니다. 밭전이 나오면 이제 밭은 씨앗을 뿌려서 나중에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는 거죠. 생명의 터가 되는 거죠. 식물의 입장에 보더라도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나중에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먹고 또 다시 그 자리에 씨로 돌아가는 거죠. 자,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마다, 각각의 씨마다 다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또 우리 종자마다 그 심는 순서가 다 다르죠. 그 수확하는 순서도 다 다르고 각각이 다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갈마들다라는 말, 갈마들번이에요. 자, 갈마들다라는 것은 하나의 밭에 번갈아 가면서, 자,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번갈아 가면서 거기다가 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식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갈마들다 할 때 우리 그거 있죠. 군대에 보면 번을 쓰는 것, 당직을 쓰는 것, 학교에서도 당번이 있고, 그죠? 그럴 때 당번 할 때 요 번자를 쓰는데, 원래 그 해야 될 맡아야 될 일과 역할은 하나인데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서로 교대로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 바에 의해서 다르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번자입니다. 번자고, 일반적으로 이제 번호하면 요거 쓰죠. 번호하면, 자, 번호할 때 전화번호 할 때도 번 쓰고, 우리 번번이 할 때 이 번자, 매번 번번이 할 때 번자 또 요걸 씁니다. 이 말은 갈마들다라면 차례로 임무를 맡다라는 말이죠. 차례로 임무를 맡다. 자, 그래서 이것을 농사에 한정시키면 제철 종자를 파종하는 것. 자, 제철 종자니까 봄에는 봄의 종자, 봄의 씨앗, 여름에는 여름, 가을에는 가을. 그 각 계절마다 심어야 될 그 종자가 다 다르죠. 하나의 밭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순서대로 심는 것, 차례 번자고. 그 다음에 같은 밭에서 하나의 밭인데도 매년 똑같은 종자 하나를 계속 심다 보면 지력이 떨어져서 나중에 작물이 자라는데 뭐 영양성분들, 거름이라든 영양성분이 적어갖고 나중에는 아주 부실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밭이라도 다른 종자를 갖고 이제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갈마드는 거죠. 돌려짓기 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는 또 구획마다 다른 품종을, 그죠? 농사 돌려짓기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농사를 짓든 어쨌든 차례번, 차례 순서, 순차에 의해서 각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번갈아 가면서 살아가는 것. 자, 그것을 차례번이라고 합니다. 차례번. 이 글자가 분별할 변자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이 되는 글자입니다. 차례번. 그래서 글자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죠. 글자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래쪽에 밭전이 있고, 뭐 근문시대부터 그 아래 밭전이 있고, 각각 시마다 종자마다 각각의 삶을 순차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 차례번, 갈마들 번입니다.
자, 이 차례번 갈마들 번자가 다르게는 날렐 파나 뭐 땅 이름 반이라고 읽힙니다만 이거 나중에 알 문제고, 이 번을 이 소전체에 나타나는 소전체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해석제를 쓸 때 나타나는 이 소전체는 뭐랄까 이게 요 손모양입니다. 한마는 그 사냥꾼들이 그 사냥을 나갔을 때 땅에 있는 그 동물들의 발자국을 보고 그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라 이제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왔다고 기원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사냥꾼 시대가 지나고 이제 농사 시대가 왔을 때 농경 사회에서 밑에 나오는 이제 밭전을 그냥 밭으로 보고, 그리고 밭에 있는 동물들의 이제 발자국이라고 그렇게 예전에는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차례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차례 순서대로 번갈아 가다 할 때 번호의 번,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여러 가지를 돌려짓고 그 순서대로 짓는 것, 갈마들 번, 차례 번, 갈마들 번, 번호 번자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나타난 글자가 오른쪽에 보세요. 자, 요건 10분의 1 파자인데 파종이라는 거죠, 그죠? 자, 본격적으로 오른쪽에 나타나는데 차례 순서에 의한, 아까 번이라고 그랬죠. 차례 순서에 의한 번, 갈마들 번인데, 농사를 지을 때 땅을 이제 고르게 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린단 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작업은 이 글자가 나타나는 순서를 볼 것 같으면 오른쪽에 금문시대에 보세요. 금문시대에 칠복자가 있어요. 칠복자. 자, 그러니까 손에 뭔가 꼬챙이나 농기구를 들고 있는 겁니다. 손에 꼬챙이나 농기구. 자, 그래서 파종을 뿌리기 위해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은 거예요. 구멍을 미리 뚫고 한 자기 자리마다 씨앗을 뿌리는 것. 자, 그래서 이 행위, 농사짓는 행위를 손으로 이제 표시한 거죠. 그래서 씨 뿌릴 파 그럽니다. 씨 뿌릴 파. 우리 파종할 때 이걸 쓰거든요. 씨 뿌릴 파로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고 날씨나 이제 물이 수분이 공급이 되고 비가 오고 수분이 공급이 될 것 같으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씨 뿌릴 파 이후에 이제 원래 차례 순서대로 이제 번자죠. 번. 아까 차례 번, 갈마들 번이죠. 자, 심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위에다가 싹이 자라나죠. 이제 그래서 우거질 번자를 이제 우거지다 할 때, 번성하다 할 때도 이 번자는 쓰지 않지만은, 자, 어쨌든 번식을 하다 할 때 번이죠. 번식하다. 그래서 우거질 번 합니다. 우거질 번. 우거지다는 말은 싹이 이 제자리에서 돋아나 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다는 의미죠. 우거지다. 자, 위에 풀이 나면 우거지다. 한편으로 우거지다가 있고 우리말에 이제 무성하단 말이 있죠. 무성하다. 자, 무성하다의 무성도 기본적으로 한자어예요. 그죠? 보면 무자는, 요 무성하다의 무자는 우리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할 때 무가 있었죠. 무에다가 풀초를 쓰면 무성할 무자고요. 한편으로는 없설무자가 있었죠. 없설무자. 없설무자에도 위에 풀초를 쓸 것 같으면 무성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원래 황량하다, 황폐하다, 무성하다 그렇게 씁니다. 자, 우거지다와 무성하다는 약간 이제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파종을 해갖고 나중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순이 돋아나서 자라는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주 잘 자라는 것을 우거지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글자는 살필 심자입니다. 살필 심. 자, 살피는 것은 보살피는 거죠. 보살피다는 말은 앞에서 했던, 여기가 이제 씨를 파종을 하고, 그죠? 번식을 시키는 과정은 일반 노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노지에서. 자, 여기서 나오는 차례 순서대로, 그죠? 씨를 뿌리겠죠?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우거졌잖아요. 그죠? 우거졌으면 노지에 그냥 야외에 방치하고 있는 모습인데, 더욱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 위에 진면자가 있죠. 그죠? 집안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집안에. 보니까 집안에 가져왔다는 거는 식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동물들도 인간들의 삶 터전인 집으로 왔기 때문에 다 보살피겠죠. 그래서 살피단 말은 그냥 보살피다는 의미죠. 잘 돌보다는 의미죠. 잘 돌보다는 의미입니다. 잘 돌보기 위해서 살피보는데,
자, 심자는 깊은, 보통 보면 이제 깊을 심자 쓰기로 하죠. 그죠? 저 깊숙하게. 그래서 보살피다는 말 중에서도 아주 세세하게, 낱낱이,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 살필 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판할 때 심판하다 그러죠. 재판할 때 심판하다 할 때 심자를 살필 심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노지에 그냥 원래 이 글자는 밭에다 씨를 뿌려갖고 지가 알아서 지 인생을 살아가던 그 내버려 두는 건데 집안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제 보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주 자세하고 헌하게 그 일을 스토리를 자라가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세히 잘 관찰하면서 살펴보다는 의미에서 살필 심이라고 합니다. 살필 심. 자, 영영 다른 의미죠. 자, 앞쪽에서 나타났을 때 나중에 한 번 더 해보겠지만은 이 의미 자체가 나올 때마다 음이 다 틀려요. 그죠? 음이 다 틀리다 보니까 아까 번자가 많이 차례번이나 갈마들 번처럼 번자가 많이 나왔으면은 손수가 왔을 때는 아까 파종할 파라고 했고 또 진면자가 오니까 또 살필 심이라고 했죠. 하는 역할 하는 게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적 요인에서 하다 보니까 외부적 요인에 따라 갖고 다 달라지는 겁니다. 뜻이. 그래서 살필 심.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자 들어간 중에 이 왼쪽에 이거 번이었죠. 번. 그죠? 이거 번자였고 날비자죠. 날비. 그리고 요것도 번자인데 오른쪽에 깃우자죠. 깃우자. 요거는 날비자고 깃우 날비자인데 나는 거고 요 또 기도니까 날개짓 하겠죠. 뭐 거의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번자는 자라서 지각각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죠. 제각각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새에 비유해서 각각이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인생도 날아서 가는 거예요. 날개짓해서 가는 거예요. 그 소리 자체는 이제 번인데 뜻을 보면 이제 뒤칠 번자에 뒤치다. 그 날개가 있으니까 날번자에. 자, 뒤치다는 말은 뭐냐면 뒤에서 치다는 거예요. 뒤에서 치다. 자, 그러니까 절대 앞에서 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치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말이 이제 번역이란 말이 있어요. 번역이란 말. 자, 번역이란 말이 있는데 이 번역을 볼 것 같으면 원래 앞에 다른 나라 말이 있어야 되죠. 절대 먼저 할 수는 없죠. 영어를 한국어로, 중국어를 일본어로, 일본어를 스페인어로. 자, 그러니까 먼저 앞에서 앞서는 어떤 요소나 상태,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하는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다고 해서 뒤치다는 건 뒤에 날다, 뒤에 나타나다는 뜻입니다. 뒤에 나타나다. 그래서 뒤칠번, 그래요? 뒤칠번. 자, 그래서 다르게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이해가겠죠? 그래서 번역할 때 번자는 번이 나와 있지만은 지각각 다르게 절대 같게 하면 안 됩니다. 지각각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를 할 것 같으면 영어와 한국어는 다르죠. 그래서 제각각 다르고 날비자는 근데 여기서 뭐 다른 거는 나타나다 뒤에 나타나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날비자에 나가 날다라는 거 있지만 나타나다는 의미죠. 절대 번역은 앞에 먼저 나타나면 안 되죠. 앞에서 하는 말은 번역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글이든 말이든 뭔가 앞에 어떤 행위가 있으면 바로 따라서 뒤에 하는 거예요. 뒤에 하는데, 뒤에 나타나는데 앞에 한 것과 똑같은 것을 하는 게 뒤치는 거예요. 뒤처지다 그러잖아요. 뒤치다. 아니 뭐 뒤치다 그래 한다. 앞에 일이 생기면 뒤에 하는 일. 그래서 뒤칠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하나하나 글자를 보면 어렵진 않아요. 자,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맨 먼저 분별할 변에 발전을 할 것 같으면 순서 번자에 아까 그죠? 차례 번자였죠. 갈마들 번자에다 날비자 쓰는 거예요. 그 글자 하나의 개념을 알고 같으면 그냥 쉽게 글을 씁니다. 자, 번역할 때 역자도 요 역자도 오른쪽에 나중에 바로 뒤에 오는 말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이 역 암자로 보면 통변할 통변하다 그러거든요. 응? 아니면 가리다 선택하다는 건데 통변하다. 통변하는 말은 말이 통하게 이야기하다, 통역하다 그런 의미예요. 통변하다. 그래서 번역할 때 번자는 그렇다. 뒤칠번, 번역할 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뒤에 날개짓도 뒤에서 날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번, 뒤칠번 둘 다 이렇게 합니다. 좀 어렵게
생긴 글자이다 하더라도 알고 보면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글자가 이제 풀석자예요. 풀석자는 다른 게 아니고 풀어내는 거예요. 풀이하는 거예요. 우리 해석할 때 요걸 씁니다. 해석할 때. 그래서 해석할 석. 그 다음에 역이라고 읽을 때 이제 기뻐할 역인데, 뭘 푸냐는 거죠. 풀긴 푸는데, 뭐, 묶인 줄을 푸는 건지. 자, 근데 오른쪽에 나타나는 요 글자 있죠. 요거는 세 가지로 해석이 돼요. 원래 소리도 세 가지예요. 원래는 엿볼역자, 원래가 아니고, 원래 글자는 엿볼역이에요. 엿보다 할 때 엿볼역. 두 번째가 못택자예요. 못택, 연못 있죠, 연못택. 세 번째가 불알고자예요. 불알고자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불알이에요, 불알. 불알의 모양이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불알고자는 이거 비슷한 글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불알고자인데, 불알에서 요 싸는 거예요, 싸요. 불알에서 싸서 내는 거예요. 그거 푸는 거 아닙니까? 특히 남자들 하는 것. 글자 아주 직관적인 그대로 글자예요. 직관적 그대로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손이고요. 손에서 뭐 푸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묶여진 것을 손으로 양쪽에 묶여진 걸 푸는데 가운데 나타났죠. 이게 우리 보면 오로지 전자에 나오는 선물이라든지 지난번에 많이 배웠죠. 동에면 선물을 나타냅니다. 동이나 선물. 사탕 모양을 한 선물이에요. 선물을 묶어 놓은 거예요. 선물을 묶어 놓은데 양손으로 푸는 거예요. 원래는 양손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자, 가꿀못이는 그렇게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이제 남자의 불알 안에 들은 것을 풀어내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풀다의 의미가 풀석자예요. 풀석자. 거기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숨겨져서 도저히 뭔지 모르는 것들을 바깥 세계로 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풀해, 풀석 그러잖아요. 그죠? 좀 더티해 보여도 원래 글자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 편에 나타나는 분별할 변자가 저 밑에 쌀에서 왔다고 했죠. 쌀 밑자가 와있고, 그죠? 그 남성들이 싸놓은 거라는 걸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다실자죠. 다실자. 모두 다실자예요. 모두 다실자인데, 실제로 이게 나중에 한문 문장을 볼 것 같으면 요 다실자는 좀 자주 나옵니다. 이 다는 다른 것보다는 남김없이, 아낌없이, 끝까지. 그런 의미의 다입니다. 모두 다인데. 여기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자, 밑에 쪽에 나타나는 글자 있죠? 밑에는 요 마음심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마음심. 근데 마음심은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사람의 그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특히 원래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지럽다는 거예요. 어지럽다. 그러니까 어지럽다도 정신이 어지러운 게 있고 또 집안 청소를 안 해서 아주 어지러운 상태 있잖아요. 그 어지러운 상태. 그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로 정해져 있죠. 어지러운 상태예요. 하다못해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할 때 충자 있죠. 충자. 충성을 충자에 나타난 것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야기하기를 한자로 보기 때문에 너무 이야기했잖아요. 이 가운데 중자는 그냥 누의 고치예요. 그냥 고치예요. 고치 상태. 애벌레가 들은 고치 상태에서 나중에 변태를 하고 나면 그 아래쪽에 떨어진 찌꺼기들 있잖아요. 뱀들이 허물을 벗고 나면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 어지러움을 이 마음심자를 가지고 어지럽다는 것을 글자 속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과물이죠. 자, 아무튼 다실자는 이 모두 요 분별한 것 모두뿐만 아니고 하나하나 이 모두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어질러 놓은 것까지 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실자를 다나 모두 남김없이 아낌없이 끝까지 뭔가 궁구하다. 모든 것을 나타낼 때 다실자를 씁니다. 다실. 자, 그 다음에는 요 기번자예요. 기번자. 이 번자는 오른쪽에 나타나죠. 그 번자는 제각각 뜻대로 제각각의 삶을 산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왼쪽에는 깃발이에요. 깃발. 수건근이니까 짱대에다가 기를 걸어 놓은 거예요. 이 제각각이란 거예요. 특히 보면 요 기번 할 때 대표적인 게 요 깃발이라고 그랬죠. 우리 옛날에
나중에 요 다음 시간에 그 제가 할 텐데, 그 제후의 깃발이라고 해갖고, 이제 모방자를 갖고 이야기할 겁니다. 중국은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제후국들이 있었고요. 그 제후들마다 가지고 있는 깃발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12세기 이제 무사정권 시대가 계속 한 7, 800년 동안 계속 이어졌죠. 그죠? 무사정권 시대 때 각 지방에 있는 그 지방 영주들 막이라죠. 막번이라고 그러죠. 막번. 그러니까 번이라는 군사 조직이나 행정 조직 같은 것을 번이라고 하죠. 그 번을 나타낼 때 이 기번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각각 제각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번자 씁니다. 기번. 깃발 번자. 기번.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글자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사를 번자예요. 불사를 번자. 자, 불사를 번자는 제가 이거 제일 먼저 불사를 번자를 본 거는 그 김에 우리 전통 시가 중에 구지가 있죠.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날 굽어 묻겠다는. 근데 그 글자 중에 한역을 한 글자 중에 번작이 끼게 할 때 번작할 때 이건 불사를 불 싸질러 가지고 굽어 묻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불똥주죠. 싸지르죠. 그래서 불을 싸지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불이야 하여튼. 그래서 불을 싸지르다. 불을 싸지를 번. 어쨌든 간에 불을 전체를 우리 보면 싸지르단 말은 온통 다란 뜻이에요. 그죠? 온통 다 불을 붙여버리겠다는 그런 뜻이죠. 자, 보통 보면 이제 불을 켜다 할 때 사르다라는 말을 씁니다. 사르다. 그죠? 불을 살라. 그 다음에 이 말은 또 나중에 보면 말리다라는 말도 있는데 굽다라는 말이 있어요. 굽다. 자, 올때 구울 번, 불사를 번, 불사지를 번. 이에요. 번자에다가 소리는 번자에 옵니다. 아무튼 번에다가 불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딱 10글자를 했습니다. 10글자를 했고요.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맨 먼저 나타난 글자가 있죠. 글자를 분별할 변 그랬죠. 분별할 변. 자, 원래 이 글자보다는 이렇게 쌀밑자로 이해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그죠? 각각 자리, 각각의 자리. 쌓아놓은 것에 일을 저지르든 쌓든 어쨌든 간에 각각의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종자나 시나 모든 성적이 각각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분별하다. 각각 떨어져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분별할 변. 그 다음에 나타난 글자가 분별할 변입니다. 밭전 있죠. 그래서 이 밭에다가 각각 따로 자기 인생을 요 밭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순서별로, 순차별로 동사를 지을 때 순차별로 하든 순서별로 하든 또 갈마들다고 이야기했죠. 갈마드는 것은 차례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 그래서 차례번, 갈마들번, 차례번.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손수가 올 것 같으면 씨를 뿌린다고 그랬죠. 각각의 차례나 순서에 의해서 갈마드는데 손으로서 이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릴 파입니다.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릴 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려놨더니만 각각의 3대로 이제 위에 풀이 돋아나서 우거질 번이라고 그랬죠. 우거질 번. 각각 우거질. 풀이 돋아났습니다. 우거질 번자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 뿌려놓은 그 야생의 모든 식물들이 나중에 집안에 가져오는 거, 집안에 가져와서 보살피면서 아주 자세히 관찰한다 그랬죠. 자세히 관찰. 그래서 살필 심. 여기서 뭐 돌 반자는 나중에 알아도 되고. 자, 그래서 살필 심자부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심판 청구 해가지고 재판 용어로서 많이 쓰죠. 심사위원, 심사하다 할 때. 아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심사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각각의 3대로 밭에서 제대로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집에 가져와서 보살피면서 하나하나 헤아린다는 거예요.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환하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번자에서, 우리 번역할 때 번이라고 그랬죠. 번역할 때 번입니다. 깃발, 요 오른쪽에는 기두고, 요거는 날비자죠. 둘 다 새의 의미인데, 새가 한꺼번에 모여있다가 날아갈 때 앞선 놈 따라서 뒤에 가는, 뒤치다는 건데, 이 번역은
앞에서 누군가 행위를 해야 따라 하는 거예요. 그죠? 먼저 하는 건 절대 번역 아니죠. 그죠? 번역이란 거는, 그래서 요 뒤7번이라 그랬죠. 뒤에 치른다 해서. 뒤7번, 뒤에 치르고. 기본적으로 그냥 날번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날번. 뒤7번. 번역할 때 그냥 번역번 그래도 됩니다. 번역할 번. 해석할 번 해도 되고, 번역할 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풀석자죠. 풀석자. 풀어내는 거. 오른쪽에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엿볼 여기 있고, 못으로 하면 연못할 때 택.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를 읽으면 풀알고라고 그랬죠. 자, 풀알고예요, 풀알고. 풀알 안에 있는 게 있죠. 저도 남성입니다만, 풀알 안에 있는 그 정을, 그죠? 여기 쌀밑자입니까? 밖에 드러내면서 싸면서 하나하나 다 풀어낸다 해서, 여기 보면 해석할 석을 합니다. 해석할 석. 풀어낸다는 자체가 우리 속에 있는 말이죠. 그죠? 그걸 뭐 윤리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풀다라는 거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할 때도 정은 오른쪽에 풀을 청할 때 풀을 청을 하잖아요. 풀다에서 온 거예요. 풀다에서. 속에 쌓인 한을 바깥으로 풀어내는 게 정이에요. 그것을 곱게 풀어내든 아니면 아주 살갑게 풀어내든 그거는 푸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정이란 거는 무조건 따뜻하고 화사하고 그런 것만 있는 정 아닙니다. 고운 정이 있고 미운 정이 있고 어떤 경험이나 쌓인 상태에서 그 다음 하는 게 풀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볼 때 이제 뜻정을 하잖아요. 뜯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그 뜻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뜯어낸다 해서 뜻정 그래요. 지금은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뜻하다 그러는데 원래 따뜻할 온자도 따뜻할 온 있죠. 따뜻할 온 원래 여기서 온 거 아니에요. 따뜻할 온자도 원래 따뜻할 온자도 따고 뜯는 거예요. 따다 하고 뜯는 거예요. 뜻다해서 온 거예요. 이거 보면 죄수를 나타냈죠. 죄수들 죄를 지은 사람을 격리시켜 놨잖아요. 그런 명이잖아요. 그런 명은 하나의 그릇, 하나의 터, 하나의 지역에서 그래서 썩어 들어가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범법자든지 안 좋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뭐 살인자라든지 그런 사람을 따로 격리를 시켜서 따로 뜯어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따뜻할 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물이 삼수가 오면 물 따뜻할 온자인 거고, 그죠? 이해가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은 원래 있던 말들을 그 소리의 음가를 가져와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뭐 윤리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려면 한자어로 이해를 해야죠. 그죠? 해석할 석 그래야죠. 그렇죠? 풀석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해석할 석. 자, 그 다음에 이 다실자예요. 다실자. 다는 그냥 각각 분별해 놓은 것들, 분별할 변자니까 분별해 놓은 것들하고 분별하면서 생긴 그 찌꺼기하고 어지러운 찌꺼기하고 그거까지 다 합쳐 놓은 거예요. 그게 다실자예요. 알겠습니까? 모두 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요 기번자죠. 깃발이라고 그랬죠. 오른쪽에 번은 따로따로의 지역이든 영역이든 그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무사정권 시대 각 지방에 있는 군사 조직을 따로따로별로 각각별로 전부 다 깃발이 있었거든요. 이 깃발이란 거는 그 리더가 있었다는 게 리더. 그 리더를 상징하는 깃발. 여기서 기번이라고 그래요. 기번. 그래서 보면 이제 막번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막번. 일본의 막번 정치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사를 불사르다. 아니면 굽다, 구울변 해도 되고, 불사를 번자예요. 불로 살아버리는 번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따로따로 떼는 것들, 밭에 따로따로 떼는 것을 한꺼번에 다 싸질러 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다 굽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불사르다, 싸지르다. 이 말은 불로서 다 홀라닥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라닥 다 태워버린 게 구운 거예요. 그래서 굽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워버리면 다, 전체 다. 일부만 한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뭐 글자가 10글자 밖에 안 돼서 좀 빨리 마칩니다만 그래도 30분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설명하기가 좀 난해했었는데 원래 제가 좀 원색적으로 비유하면 편할 텐데 저도 말하면서 조심조심 되어가지고 아무튼
이 분별할 변이 뭘 분별하냐면 씨를 분별하는 거예요. 씨를 뭉쳐진 씨 자체를 각각 분리해 가지고 따로따로 분리한 씨들이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리할 변자예요. 분리할 변자. 분별할 변.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자, 다음 시간은 우리 여자 아주 심한 가장 먼저 1번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입을 좀 풀고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요 여자를 가지고 여와 관련된 주요 글자들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실제 여기 나타나는 여자 여자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해석만 할 것 같으면 부수 중에 가장 많은 부수의 글자가 보통 이제 사람인이라고 하죠. 사람인변. 이 글자를 제외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 글자들 중에 천자 이상이 아마 요 여자와 관계된 부수가 들어가 있고 관련된 글자들이 들어간 글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 시간에는 여와 관계된 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열을 아는 한자 일견지십 시리즈 자, 네 번째 시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